이 물을 아침에도 그걸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요. 회사 가면 또 바쁘고 특별히 신경 써서 이 물컵에 물을 받아서 마신 기억이 없는 거예요. 히포크라테스는 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고 했다. 이 고기를 왜 먹어야 되냐면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피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네. 스트레스와 수면을 꼽아주셨는데 네. 이런 식습관적인 부분을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 네. 뭐 그렇게 딱히 나는 네. 암에 걸릴 정도인가 싶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? 네, 맞아요. 왜냐하면 저는 딸이 둘이기 때문에 지금 15살, 12살인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요. 그리고 제가 키울 때는 막 성조숙증 뭐 이런 문제가 갑자기 막 이슈화되고 그리고 뭐 애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성장 촉진제나 이런 게 안 들어간 고기, 무항생제, 뭐 성장 촉진제 안 들어간 거, 방사 유정란 이런 걸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에서 그때부터 장을 봤어요. 왜냐면 애기들 어리고 또 이유식 만들 때는 또 특히나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데서 장 보고 엄청 이 어린 두 딸 키우면서 애들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면서 살았죠, 사실. 네. 그리고 이제 반찬도 엄마가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사 먹거나 이래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이유식도 직접 다 배달 이유식을 시켜보지 않았고 다 만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게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책에 나오는데 괜히 그렇게 살았던 거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더 이제 먹을 거를 특별히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긴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식습관보다는 스트레스나 수면의 문제가 더 원인이 되었겠구나. 그리고 저 딱 하나 더 있어요. 네. 물. 물? 저는 물을 정말 안 마셨어요. 물을 안 마시고요. 아침에 그 빵 항상 먹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, 빵은. 네. 근데 아기들 키울 때는 주로 누룽지를 먹었어요. 네. 빵을 먹은 지는 얼마 안 됐고. 이 물을 아침에도 그걸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요. 회사 가면 또 바쁘고 특별히 신경 써서 이 물컵에 물을 받아서 마신 기억이 없는 거예요. 물이라면 하루 중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먹는 그 물 한 컵? 네. 그게 전부인 거예요. 나중에 돌아봤더니.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진단 받고요. 대기하라고 했잖아요. 조직 검사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 지하에 내려가서 아산병원 지하에 가면 금강산이라는 한식당이 있어요. 이거 또 말해도 되나?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요. 하여튼 두 군데가 있어요, 한식당이. 근데 거기 테이블에 이렇게 하얀 큰 종이가 사람들마다 다 놓여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조직 검사하고 대기하라 그래서 되게 우울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히포크라테스는 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고 했다. 이러면서 물의 효능에 대해서 이 2페이지로 책자처럼 무슨 논문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물의 효능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정리까지.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물을 마셨지?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하루에 점심시간에 딱 한 컵 마신 거예요. 그 몇 년을 살면서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린 게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한 200ml 마시던 사람이 2000ml를 마시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막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500ml 텀블러를 진짜 제 마음에 꼭 드는 걸 사가지고 500ml 텀블러를 하루에 4번 먹으면 그게 딱 2리터거든요. 그래서 일어나서 마시고요. 회사 가서도 텀블러 물을 딱 받아서 지금은 이제 레몬 봉지 되는 걸 넣어서 이걸 오전 중에 한 잔을 다 마셔요. 그러면 오전에 1000을 마시고요. 오후에 그거에 또 500ml를 마시고 퇴근을 해요. 그리고 집에 와서 또 500ml 마시는 거예요. 집에 와서 항상 매일 운동을 하니까 물을 안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몸에 좋고 우리 몸은 사실 70%가 물로 구성돼 있잖아요. 네. 물로 구성돼 있고 제가 뭐 명상을 배우든 뭐를 하든 이 물 얘기가 항상 나와요. 이게 물한테 왜 그거 아시죠? 사랑한다, 예쁘다, 하면 결정체가 되게 예뻐지고 막 나쁜 말 하면 얘가 암세포 같이 막 물이 결정이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몸이 다 물이에요.
바깥에 있는 물도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물, 우리 자신한테 아 여기가 사랑해, 난 너무 행복해, 난 기분이 좋아, 이렇게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도요 굉장히 예뻐지고 좋아지고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배출도 잘 되고, 그래서 아까 해독 말씀드렸는데 해독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물이에요. 네, 제가 암에 걸린 이유는 물을 안 마셔서 지금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요. 아 근데 이제 물에 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물을 또 마셔야 될까 이 고민도 엄청 많으세요. 이제 맞아요, 뭐 많잖아요. 뭐 네네, 생수를 먹어야 된다, 뭐 찬물을 먹어야 된다, 아니면 뭐 정수기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,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네네.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좀 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셨나요? 아, 네.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먹고 있는 물은 자연드림에서 나온 물을 먹는데요. 왜냐면 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거는 이 유통 중에 햇볕을 받으면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자연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재 자체를 종이로 하고 있고 안에 은박으로 이렇게 그 차단하는 거를 해놨거든요. 그 물병마다.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뭐 미네랄 물이 있고 뭐 이제 뭐 일반 물이 있는 하얀 병이 있고 빨간 병이 있는데 빨간 병은 미네랄이 더 많이 첨가된 물이에요. 그래서 먹으면 약간 이게 피 맛은 아니고요. 뭔가가 다른 맛이 느껴져요. 그래요? 네. 이 미네랄 맛이 느껴지거든요. 이 미네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먹었을 때 맛을 느끼잖아요. 이게 어떤 맛이네? 이건 무슨 맛이네? 이건 생수는 그냥 이 맛인데 여기는 뭔가가 첨가된 그게 미네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미네랄이 저희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많이 해요. 이게 단백질만 먹어서 될 게 아니라 미네랄이 그게 흡수되는 거를 다 도와주잖아요. 저희 그 비타민과 미네랄, 파이토케미탈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네랄 물을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 가면 저희 직원들 다 아시는데 발 밑에 아예 그 미네랄 물이 박스로 있어요. 딱 출근하면 저는 그거부터 꺼내요. 그래서 서랍을 열어서 비타민하고 제가 먹는 것들 이렇게 그것부터 먹어요. 그게 저의 하루 루틴의 시작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이 추천해 주신 물이 있었는데 암 환자들이 이 물을 많이 먹는데 그 물은 페티병이라고 하죠. 담겨 있어서 저는 먹지는 않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해서 제가 미네랄 물이 되게 좋다는 걸 알아서 지금은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바쁘니까 제가 레몬 엑기스를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먹는데 저는 암에 걸리고 한 3년 동안 뭐를 먹었냐면 이 전기 냄비가 있거든요. 거기에 물을 넣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온도를 맞춰요. 뭐 70도, 90도. 제 책에 그 미네랄 물 만드는 방법이 표로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. 그러면 저희 예전에 왜 부모님들 보리차 끓여 드셨잖아요. 그게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. 보리차, 저희 엄마는 뭘 드시냐면 무를 직접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무를 말리셔가지고요. 그냥 얘를 볶아요. 볶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좋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넣고 같이 끓여서 드시는데 그 물이 정말 맛있거든요. 거기 안에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희는 바쁜 현대인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자기 전에나 시간이 있을 때 이거를 한살림에 가시면 말린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면 말린 표고버섯이 있는데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. 이게 우러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전에 말린 표고 2개를 넣어요. 물 한 1.5리터에.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약간 옅은 보리차처럼 이렇게 우러나 있거든요. 그거를 병에 담아서 마시고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. 이 책에 미네랄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사서 보시는 걸로 찾으면 여기 나오네요. 기능성 물 매일 2리터 마시기 해서 하나만 소개를 할까요? 네, 말린 무차는 제가 저희 엄마가 하신 건데 여기엔 그런 설명을 안 드렸어요. 말린 무차, 그다음에 레몬차도 있고요. 양파 껍질차, 양배추차, 건표고 버섯차.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뽕잎차. 뽕잎차도요. 그 뽕잎 말린 거를 한살림에 가시면 팔아요. 그래서 보리차처럼 걔를 이렇게 넣고요. 끓이시면 돼요, 이거는. 그리고 메밀차는 끓이는 시간을 좀 줄이셔야 돼요. 그래서 메밀도 거기 있거든요. 가서 끓이시면 되고 저는 양배추차가 좀 특이하실 것 같아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딱 사오면요. 이렇게 4등분을 해요. 4등분해서 딱 넣어놓고 일단은 뭐 양배추만 넣어도 괜찮아요. 양배추랑 양파를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넣고 얘를 푹 끓여요. 그러면은 되게
맛이 이상하실 것 같잖아요. 근데 정말 맛있어요. 오. 너무 달고 오. 맛있어요. 그리고 그게 정말 몸에 좋거든요. 네. 그래서 미네랄 물을 얼마든지 내가 관심이 있으면 끓여서 드실 수 있어요. 그렇게 이제 미네랄 물을 만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먹을 것을 권한다. 네, 맞아요. 네. 그럼 이제 그 암 환자가 이제 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약간 논란의 그 중심에 있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암 환자의 고기 섭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고기 섭취요? 네. 고기 섭취 필요하죠. 왜냐면 이 고기를 왜 먹어야 되냐면 이 단백질이잖아요, 고기가.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는 제일 작은 그 원소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. 아미노산은 세포의 핵심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암이라는 건 뭐냐면요, 정상세포가 점점 변해가면서 힘을 잃어서 이상한 세포로 변해가는 거거든요. 거기에 아까 말한 뭐 환경 호르몬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재생이 안 돼서 얘가 점점 돌연변을 일으켜서 이게 결국 암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상 세포가 변하는 건데 이 세포가 그러니까 튼튼하면 암 세포로 변하지 않겠죠. 그러니까 이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튼튼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아미노산이고 그 아미노산은 뭐에서 나오냐면 단백질에서 나오거든요. 다 논란에 뭐 얘기가 있지만 돼지고기 기름은 또 좋다. 뭐 많이는 안 드셔야겠죠. 근데 이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,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나 뭐 저희 단백질 있잖아요. 그거를 하루에 탁구공 2개 정도의 한 끼 분량에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드셔야지 이 단백질이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몸 곳곳에 아미노산으로 갈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, 미네랄이 그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는 거예요. 결국 중요한 건 얘네는 조력자고 메인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고기를 꼭 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숯불에 겉을 태워서 익힌 고기는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피해서 이게 수육처럼 찌거나 뭐 이렇게 약한 불에 좀 오래 익히는 방식으로 차라리 후라이팬으로 요렇게 해서 고기는 반드시 드셔야 돼요. 네. 그 저희 보면은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.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들 뭐 그런데도 찾아보시면 단백질 꼭 드셔야 됩니다.